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 7일 금요일 아침 김주환입니다. 네, 오늘은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날입니다. 예로부터 추석, 설과 함께 이 단오가 3대 명절 중에 하나로 꼽혔는데 네.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서 선조들은 이 단오날에 다양한 행사를 펼쳤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이 창포물의 머리 감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부녀자들이 애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위를 대비해서 부채를 선물하기도 했다는데요. 단오날을 맞아서 우리 지역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동구 쌍청당에서 파남골 단오 한마당 행사가 펼쳐지고 내일 오후 2시부터는 대덕구 동춘당 공원에서 단오 관련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요. 전통 문화와 세시풍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죠. 박찬성 기상캐스터. 네, 박찬송입니다. 네, 어제 밤부터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언제까지 내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여전히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이 비는 낮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지금은 아산에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5mm의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의 지역들은 보통 1에서 3mm입니다. 비구름이 북동진하면서 충남 남부 일부 지역에선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까지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최고 10mm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과 함께 요란하게 비가 내립니다. 지금 태안과 당진, 서산과 보령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서해중부 앞바다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대전은 24도로 어제보다 4도 이상 내려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25도, 세종 25도, 대전은 24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5도, 예산 25도, 부여 역시 25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3m, 중부와 남부 역시 3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높아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은 단오날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 돌이켜보면 건강을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네. 창포물에 머리 감기뿐만 아니라 수리떡과 앵두화채를 먹으면서 몸을 보호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초여름 날씨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선조들은 미리 알면서 대처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요, 마늘이 많이 나오는 시기여서 주변에 보면 흑마늘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게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설탕에 재놓은 다음에 나중에 차로 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자, 가족 여러분은 이 건강 어떻게 지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건강을 그대 품 안에, 초여름 건강 비법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름을 극복하는 더위를 대비하는 여러분의 방법들 많이 나눠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입니다. 네. 요즘 우리가 카페나 어떤 식당에 가보면 다른 나라, 그 나라의 특성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 마치 간접적으로 여행을 다녀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연 또한 많이 열리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무용극부터요. 신나는 아프리카 음악, 그리고 대전에서 만나는 프랑스의 문화까지 충청에서 만날 수 있는 세계 문화 속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곳곳에서 세계인이 어울리고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며 어우러지는 시대. 우리 지역에서도 세계 각국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들이 있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세계를 접하는 시간, 함께 느껴본다.
올해로 개관 7주년을 맞는 충남의 예술 중심지 천안예술의 전당. 충청을 넘어 우리나라와 세계 문화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한국 초연인 무용극 두보 공연을 앞두고 있다. 천안예술의 전당은 지역 주민과 예술가를 위해서 다양한 공연과 그리고 전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술교육센터도 더욱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천안예술의 전당은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극장으로서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저희가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창작 기능 그리고 지역 예술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충칭 가극무극원의 창작 작품 두보. 당나라를 배경으로 하며 당대 천재 시인 두보와 함께 양귀비가 등장하는 흥미롭고 친숙한 이야기로 전개된다. 천안 시민들이 천안 흥타령 춤축제를 여러 번 겪으시면서 이제 무용에 대한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어요. 저희가 천안예술의 전당에서 좀 더 시민들에게 뭔가 문화 향유 또 고품격의 이제 무용극을 선보일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중국의 대륙의 스케일 큰 저희가 무용극 두보를 기획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와 무용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당나라 수도 장안의 대명궁을 재현, 그 규모부터가 남다르다. 또한 음악, 무대, 의상 등 모든 구성 요소로 관객의 시선을 또 한 번 압도한다. 천안이 무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도시이고 우리가 무용에 대해서 새로운 연출이나 또 표현 기법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연으로 전국에서도 많은 무용가들이 천안을 내방하고 또 천안에 대한 존재감도 아마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음악은 어디서든 대중의 감성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울림이다. 이국적이고 낯설지만 자꾸만 이끌리는 소리. 아프리카 악기 젬베를 가지고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이 있다. 아프리카의 음악은 굉장히 그 자유를 상징하는데요. 굉장히 내 안에 자기 표현을 엄청나게 분출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그 다른 악기들보다 더 이렇게 역동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이 아프리카 음악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무대로 구성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젬베 연주. 정통 아프리카 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협주도 가능하다. 아프리카의 울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재영 씨는 그 매력을 배가시키는 퓨전 공연도 자주 열고 있다. 클래식이라는 그런 거를 좀 이제 깨트리고 좀 뭔가 다른 분야의 이제 악기들과 그런 거를 같이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음악을 만드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젬베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었는데 예전부터 이제 같이 이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더 뭔가 더 흥이 나기도 하고 경쾌하고 신나고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연주를 할 수 있어서 관객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좋고 저희랑은 반대되는 느낌이지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흥겨운 연주로 세대 구분 없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아프리카 음악. 젬베로 유치원, 학교, 축제 무대, 거리 공연 등 변화무쌍한 이야기를 이어간다. 젬베는 나무 한 그루에서 한 개의 악기가 나와요. 안에 보시면은 통을 이렇게 깎아서 다 수공으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가죽은 염소 가죽을 많이 쓰고요. 장식품은 쎄쎄라는 장식품이고요. 이렇게 손을 쳐서 찰찰찰찰 소리 나는 이펙트 효과.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톤, 슬랩, 이 치는 아프리카 전통 주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꼭 그 주법으로 이 전통 악기를 연주해 주셔야 아주 명료하고 명확한 이 젬베 고유의 소리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소리를 내보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젬베의 가장 큰 장점.
단순히 듣는 연주회가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 곧바로 이어진다. 악기를 통해서 손을 두들김으로써 그 손의 작용을 아주 강하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 인지에 어떤 그 도움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악기를 또 많이 알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악기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많이 느낄 수 있게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전에 위치한 유럽. 대전 프랑스 문화원이 폐 공장을 개조해 만든 이곳은 단순 카페가 아니라 프랑스 문화의 근거지로 재탄생했다. 저희들 이제 오래전부터 사실은 존재해왔지만 석교동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저희들 일이 그 비슷한 일일 거예요. 그 불란서 관련 문화 행사 또 우리 자체적인 이 그 지역에 의미가 있는 문화 행사들을 앞으로 주최하고 또 시민들과 같이 그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것 하나까지도 유럽의 색을 입힌 공간에서 금세 프랑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잔잔히 흐르는 샹송. 그리고 책장을 빼곡하게 채운 원서. 도심 속 작은 프랑스는 여유와 사색을 선물하며 감성에 흠뻑 심취하게 만든다. 여기 자주 오는 이유는 이국적인 카페를 또 경험할 수도 있고 또한 제 전공이 불어이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연, 페스티벌, 소모임 등을 열어 프랑스를 몸소 체험할 기회를 제공. 프랑스로 가득 채워진 이곳은 대중에게 열린 복합 문화 공간이다. 문화공부로서의 이제 그 기능을 충분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그런 행사들도 많이 있지만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시민들의 어떤 공유 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호련히 떠나고 싶은 일상. 먼 여행길에 오를 만한 여유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공연을 통해, 음악을 통해, 공간을 통해 충청에 펼쳐진 세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네, 중국으로 해서 아프리카를 지나 프랑스까지 어떻게 이 아침에 세계 여행을 좀 다녀온 듯한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맨 처음 소개해드렸던 중국 무용극 두보 잠깐 만나봤는데 이 무대에서 대륙의 스케일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두보를 제작하는데 들였던 제작비만 18억 원이라고 하고요. 제작 기간만 2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시인 두보 선생의 삶을 시와 문학으로, 무용으로 또 나타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만나봤던 게 아프리카 고유 악기였죠. 젬베였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뭔가 심장박동 소리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신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이 함께 배워보는 어르신들의 표정에서 굉장히 즐겁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대전에서도 세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직접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공연을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메뉴를 좀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요즘 날씨 때문인지 뭔가 좀 축축 처지고 기운 없어, 입맛이 없어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메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먹어도 맛있고요. 어떻게 조리해도 잘 어울리는 재료, 바로 닭인데요. 닭으로 만든 맛있는 닭 요리들 지금 소개합니다. 오늘도 힘겹게 일한 당신이 찾게 될 소울푸드. 바로 고기. 그 많은 고기 중에서도 오늘 추천하는 건 바로 닭고기. 닭하면 치킨이죠. 닭하면 제 소울푸드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닭. 그들의 새로운 변신이 시작됐다. 오늘 닭이 땡긴다며 시선 고정. 새로운 닭요리 만나러 지금 바로 고고고. 예고도 하지 않고 빠르게 찾아온 더위. 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선 뜨끈한 보양식이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더위에 보양식을 찾아온 사람들. 이열치열 땀 뻘뻘 흘려가며 먹는 이 음식. 딱 보니까 요거는 삼계탕이네, 삼계탕. 삼계탕? 노노노, 무슨 소리? 통째로 들어간 닭 반마리에 숨겨진 쫄깃한 면이 합쳐진 바로 삼계 칼국수란 말씀. 네, 저희는 닭칼국수만 팔았는데요. 닭칼국수를 드시러 오시는 손님들이 삼계탕 같은 칼국수를 드시고 싶다 하셔가지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삼계탕인가 아니면 칼국수인가? 뽀얀 국물에 쫄깃한 면발까지 맛은 더 구수해지고 배는 더 확 채워주는 이 삼계 칼국수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 닭칼국수가 생각나고 수업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바로 뛰어왔습니다. 면발은 쫄깃쫄깃하고요. 그리고 국물은 되게 삼계탕 같이 깊은 맛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맛 자체가 되게 담백하고 좀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의 자랑 바로 국물 맛. 손님들이 그렇게 극찬한다는 국물엔 몸에 좋은 온갖 한약재가 팍팍. 특유의 깊고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 다양한 육수를 섞어 쓴다는데. 닭 육수가 첫 육수가 들어가고요. 중간 육수는 메인 육수라고 아직 구수하고 맛있는 칼국수를 내는 그런 맛을 내고요. 삼계 육수는 약재가 들어가는 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수를 3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닭고기와 식감 밸런스 맞춰줄 이 쫄깃한 칼국수 면에도 특별함이 있다. 오직 실장님의 손을 거친 요 면만이 삼계 칼국수가 될 자격이 있을지니. 전년적으로 발효를 시켜서 24시간 저온 숙성시켜가지고 면을 뽑기 때문에 면이 아주 쫄깃하고 잘 퍼지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합니다. 발효 칼국수에 맛이 잘 배이도록 한 번 더 끓여주고 활용점정 닭 반마리 통째로 올려주면 보기만 해도 몸보신이 팍팍. 삼계 칼국수가 이렇게 완성! 여름이라서 약간 맵고 얼큰한 거 잘 못 먹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열치열이라고 먹었는데 너무 얼큰하고 더위를 날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국물이 정말 진하고 고소한데 이거를 직접 먹어봐야 이 맛을 알 것 같아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있는 고소한 맛이에요. 추천합니다. 자, 몸보신을 하고 난 뒤 이번엔 오랜 기다림 끝에 맛볼 수 있는 닭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근데 보이는 건 뭐 장작만 한가득. 나무가 참 많네요. 예, 참나무로 닭을 구우니까 그렇습니다. 뜨거운 맛 제대로 보여주는 참나무. 전기통닭 아니죠. 이게 바로 참나무 통닭. 기름은 쭉 빠지고 향은 은은하게 배이니 벌써 군침 돈다. 닭 안에 고더박을 넣고 인삼, 대추, 고수, 기타 8가지를 넣고 난 다음에 참나무를 닭을 묻습니다. 굽는 과정에 약 1시간 20분 정도 구우면 안에 고더박도 맛있게 잘 익어서 맛있는 통닭이 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먹을 수 있는 귀한 맛.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하게 익어가는 통닭. 침샘 자극하는 이 양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사장님, 이제 먹어도 되는 거죠? 선생님, 요리가 끝인가요? 이대로도 맛있는데 안에서 한번 더 요리하면 더욱더 맛있다. 참나무 통닭의 필살기, 바삭한 껍질 위로 뿌려지는 부드러운 치즈, 그리고 노란 옥수수로 식감 살려주면 손님 입맛 홀릴 참나무 통닭이 나와. 두꺼운 돌판을 꽉 채운 맛있는 비주얼. 살을 쭉쭉 찢어 담백 고소한 치즈에 찍어 먹으면 톡톡 터지는 옥수수와의 환상조화. 재미있는 식감의 한 입, 통닭의 부드러움에 또 한 입. 치즈 고소한 맛이랑 여기 양파에 칠리 소스가 진짜 너무 잘 어울려져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닭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다른 집하고 다르게 많이 부드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맛이 한꺼번에 느껴져가지고 제가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집입니다. 이 통닭의 매력은 이게 끝이 아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숟가락 끝에 걸리는 것이 있었으니 요거는 누룽지. 돌판에 배를 걸러서 밥을 눌려 놓으면은 돌판이 따뜻하기 때문에 누룽지가 됩니다. 그것이 참나무 누룽지 통닭의 참맛이라고 할 수 있죠. 참나무
향에 한 번 반하고 꼬덕꼬덕 씹히는 누룽지에 2번 반하고 착착착 탑을 쌓아 먹으면 이 조화에 또 반하리니 입맛은 어디 가서도 만날 수 없는 맛이다. 전라도에 홍어 상어이 있다면 이 참나무 통닭집에는 치즈 상어이 있어요. 누룽지가 쫄깃쫄깃하고 고기가 너무 고소하고 치즈가 사르르르 감싸주면서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젊은이들의 거리 동상로 이곳에 생긴 지 이제 한 달. 그러나 입소문이 자자한 특이한 닭 요리를 선보인다는 곳이 있는데 사람 많고 분위기 좋고 그런데 그들이 먹는 음식은 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우리에겐 익숙한 소울푸드 그저 치킨. 응? 놀라지 마세요. 저희 집 치킨은 이 로봇이 튀겨줍니다. 뭐라고? 치킨을 튀겨주는 로봇이라고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주방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로봇 셰프. 한 달 신입이라기엔 일정한 박자 흔들림 없는 정확도에 그저 감탄뿐. 이 로봇은 치킨을 가장 맛있게 시간을 설정해서 튀겨주는 기계입니다.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치킨 튀겨주는 로봇. 사람이 염지를 하고 나면 치킨을 튀기는 건 로봇의 목. 각 부위별로 가장 맛있게 튀겨지는 시간을 설정해주면 그 일정한 맛과 바삭함을 만들기 위해 일사천리 시동 걸어주는데 닭다리 같은 경우에는 13분,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에는 8분 30초. 가장 맛있는 온도로 그리고 시간을 설정하여서 맛있게 튀겨주는 기계입니다. 자, 이젠 로봇 셰프님의 치킨 맛 검증할 시간.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치킨. 마무리로 기름까지 털털털 빼주는 센스는 점. 자, 이제 손님상으로 고고. 로봇이 치킨 요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신기해서 와봤는데 맛도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가격도 많이 싸고 치킨이 바삭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기계가 음식을 만드는 걸 처음 봐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로봇 셰프의 도움으로 가성비는 높이고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엔 적재적소 함께 일을 배분해 효율성을 높이는 이곳.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이 대면해서 계산이라든지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힘든 저 고된 튀김 앞에서 뜨거운 데서 일하는 이런 일들을 로봇이 직접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닭을 조리하고 먹는 방법까지 다양해진 지금 여전히 국민들의 소울푸드로 사랑받는 닭. 오늘 하루 고생한 당신도 지금 당장 달려가라 닭고기 앞으로. 네, 뭐 이 닭 요리도 최첨단 시대네요. 로봇까지 등장을 했는데 굽고 끓이고 튀기고 뭐 이 정도면은 닭고기 파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방 닭 칼국수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국물이 뽀하고 진한 게 이맘때 먹으면은 보양식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참나무 향이 가득 뺀 닭 요리도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돌판 치즈 위에다가 누룽지 올리고요. 그 위에 닭고기를 올렸어요. 이 삼합의 조합이 어떨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점심 메뉴 뭐 먹지 하시던 분들은 아마 닭 요리 많이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온 소식 잘 봤습니다. 지난달부터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한여름에 얼마나 더우려고 이러나 걱정 아닌 걱정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습도가 아직은 높지 않아서 그럭저럭 지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후텁지근한 날씨가 찾아오면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날씨에는 우리가 다양한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기가 쉬운데 특히 세균과 곰팡이에 의한 피부 질환이 많이 생겨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봄에는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요. 여름에는 세균과 곰팡이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는데요. 여름철 감염성 피부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알아보고요. 예방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피부과 전문의 김수연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앞서 이런 날씨, 후텁지근한 날씨에 우리가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날씨뿐만 아니라 어떤 위생, 생활 환경 이런 것도 많은 영향을 끼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년보다 때일은 더위로 인해서 공포가 빨리 시작된 것 같은데요. 피부 질환은 피부 상태뿐 아니라 위생, 청결, 그리고 생활 환경에 따라서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습도가 연중 최고치인 60에서 70% 이상 올라가게 되고 기온이 섭씨 30도 이상을 웃도는 한여름이 되면은요, 세균 번식이 쉬워서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리기가 쉬운데요. 특히 물에 자주 접촉되는 환경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피부의 각질층이나 또는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면역이 낮은 노약자나 어린이들, 그리고 만성 질환자들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네. 여름철 피부 질환을 하나씩 또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농가진이라는 피부 질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농가진은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예, 최근에 벌레에 물려서 퉁퉁 붓고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난다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 질환은 이제 농가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가진은 황색 포도상균이나 아니면 사스랄균 또는 이 두 균이 복합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데요. 직접 접촉 외에도 물을 통한 전염력이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주로 유소아에게 발생하지만 성인에게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감염된 부위에는 진물이 많이 나는 수포가 생기고 수포가 터지면서 지저분한 딱지를 만듭니다. 여기서 나오는 삼출물들이 손가락 등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전파시키게 되는데요. 벌레나 모기 물린 자리, 가려워서 긁은 자리, 화상 상처, 넘어져서 긁은 상처 이런 곳에서 2차적으로 감염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워터파크나 물놀이를 통해서도 감염돼서 오는 사례들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2차 감염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치료는 잘 되는 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은 합병증 없이 잘 치료가 되지만 요즘에는 내성균도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급성 신장염 등의 전신 합병증도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환이 굉장히 가렵기 때문에 계속 가려워서 긁다 보면은 상처가 다 나은 후에 흉터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손으로 만지는 곳은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계속 긁다 보면은 그 진물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형제 자매에게도 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옷이나 침구 이런 것들을 자주 소독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손과 손톱을 깨끗하게 피부를 청결하게 해주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름철에 자주 생기는 피부 질환 중에 하나로 사마귀가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사마귀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마귀라고 하는 것은 손, 발, 바닥으로 해가지고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생기는 여름철 대표적인 감염 질환입니다. 보통은 티눈이나 굳은 살로 착각을 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감염된 피부 부위가 굳은 살처럼 두꺼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에 감염이 높은 이유는 물과의 접촉 빈도가 높고 맨살의 노출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여름철에 맨살의 노출이 많아지면서 물놀이나 수영장 등에서 전염이 돼서 오거나 자신의 신체 일부에 먼저 감염된 부위에서 주변 피부로 급속히 퍼집니다. 발에 땀이 많은 경우 발이 젖은 상태가 되면 사마귀가 잘 번질 수도 있고요. 따라서 물놀이 후에 피부를 잘 씻는 것뿐만 아니라 잘 말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외압에 의해서 생기는 굳은 살은 어린이들에게서는 대부분은 이제 잘 굳은 살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사마귀를 의심하시고 병원에 데리고 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사마귀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알고 있는데 특히 얼굴에 이런 사마귀가 생기면은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얼굴에 잘 나타나는 사마귀가 따로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굴과 목에 생기는 사마귀를 편평사마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보통 사마귀와는 다르게 편평사마귀는 뾰족뾰족하지가 않고 칼로 베인 것처럼 평평하며
또 그 자리가 정상 피부에 비해서 약간 튀어나온 듯한 모양을 보입니다. 평평사마귀 역시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염력이 높고요. 또한 이러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에 의해서도 이 평평사마귀가 잘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 손상을 줄 수 있는 태닝이나 또는 자가 필링, 스크럽 등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마귀와 물사마귀는 다른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말은 사마귀와 물사마귀 굉장히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물사마귀는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전염성 연속종에 의해서 생기는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성 연속종에 의해서 생기는 이 물사마귀는 언뜻 보면 사마귀와 매우 유사하지만 원인 바이러스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병이 가능하지만 주로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얼굴이나 몸통, 팔다리 등에 나타나고 크기도 다양하고 가운데 부분이 약간 함몰된 듯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증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 약간 가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렵다고 무심코 긁어서 물집이 터지면 진물이 흘러나와서 손에 묻게 되고 그 손으로 다른 부분을 긁거나 만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들에게 쉽게 전염이 됐다고 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또한 본인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든지 인형에도 이 균이 묻어 있어서 재발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물사마귀를 집에서 발견을 하셨을 때에는 집에서 일부러 짜시거나 제거를 하시게 되면은 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네, 병이 커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물사마귀는 터뜨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을까요? 물사마귀 자체가 이제 바이러스 계열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에서 두 개 계속 전신적으로 퍼져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증상이 있다면 먼저 진료를 받고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하고서는 그 치료의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바이러스 질환인 이러한 물사마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발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치료를 잘했다 하더라도 잠재되어 있는 이 바이러스 균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쉽게 재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른의 면역력이 이제 어른의 면역력처럼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쉽게 재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생활이라든지 규칙적인 습관, 그리고 충분한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여름철에 발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하면 많은 분들이 무좀을 떠올릴 텐데 예, 발에 허물이 벗겨지면서 냄새가 심하게 났을 때 이게 꼭 무좀이 아니라 다른 질환일 수도 있다고요. 예. 예, 그렇죠. 여름철이 되면은 굉장히 땀이 많이 나게 되는데요. 발에 생기는 이제 발냄새 역시 땀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발냄새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발에 있는 세균들이 발에 있는 각질을 녹이면서 생기는 이러한 화학 물질의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특히나 이러한 이제 발에 악취가 심해지고 발에 송송 뚫린 것처럼 구멍이 나는 이러한 발 벗겨짐 증상이 생긴다면 오목각질 융해증이라고 하는 질환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질환은 이제 곰팡이균이라고 환자분들이 생각을 해서 약국에서 무좀 연고를 사서 발라봐도 잘 낫지 않는다고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질환은 사실 곰팡이균이 아니라 세균에 의한 표재성 감염 증상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기는 하지만 악취 때문에 쉽사리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질환으로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로 남는 피부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 이 세균에서 분비되는 효소에 의해 발생하는 이제 발바닥 각질이 녹으면서 심한 악취가 나는 치올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밀폐된 신발을 신어서 발이 축축해진다거나 또는 물 쪽에서 자주 일을 한다거나 발에 땀이 많이 나는 성인 환자분들의 경우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따라서 발을 가능한 말려주시는 게 중요하고 발을 통풍시키고 환기시키고 그리고 청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름과 장마철은 아무래도 습도가 높다 보니까 곰팡이가 많이 생기는데요. 사람 피부에도 곰팡이 질환이 생기잖아요. 어떤 그렇죠. 것들이 있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무좀이라고 하는 것도 곰팡이균의 한 일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백선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환자들의 10에서 20% 정도로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좀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균에 의해서만 생길 것 같지만 현재까지 환자에게 분리된 균은 42종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전파되어 생깁니다. 백선증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점이 발에서만 생긴다고 하는 점인데요. 백선증은 전신에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나 두피에도 잘 생기지요. 평상시에는 발톱 무좀이나 발에 무좀이 있으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면 무더운 여름철에 땀이 많이 차는 신체의 다른 부위로 곰팡이가 스멀스멀 올라와서 상행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워낙에 재발률이 높다 보니까 무좀 환자들은 고생을 좀 하더라고요.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곰팡이균은 피부과 내에서 이제 각질을 현미경으로 긁어서 이 균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피부과에 내원하여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발이나 발톱 무좀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이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면은 발이나 발톱 무좀을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발 무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약으로 치료를 하면 60에서 80% 정도가 호전이 되고요. 이 약 자체가 이제 간 수치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하시고서는 치료 약제를 복용을 6주에서 8주 정도 시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발톱 무좀 같은 경우는 워낙 장기간 약을 복용을 해야 된다는 것 사실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료를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손발톱 그 곰팡이균을 치료하는 레이저가 나왔는데요. 그 레이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치료하기도 편하고 환자분들이 통증도 없고 그리고 발톱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약제를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치료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 무좀으로 불리는 백선증 외에 다른 곰팡이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앞에서 언급한 백선증도 이제 곰팡이라는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다른 곰팡이 같은 경우는 이제 효모균에 의해서 생기는 곰팡이 표재성 감염이 있습니다. 이 질환을 이제 어루러기 또는 전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균은 보통 이제 모낭에서 사는 균이라서 이제 모공을 중심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활동이 왕성한 20대에서 40대 성인 가슴이나 등, 겨드랑이, 목같이 피지샘이 많이 분포된 몸통 상부나 두피에 다양한 크기의 연한 황토색, 황갈색 비늘 같은 미세한 각질이 생겨서 마치 달마시안 강아지처럼 얼룩덜룩한 무늬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개 햇빛에 노출되는 자리는 색이 빠지는 저색소 침착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백반증하고 감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진찰 시 병변을 긁어서 현미경으로 균이 관찰이 되면은 이 질환을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만성적이기는 하나 여름철에 증상이 심하고 가을, 겨울철에는 증상이 호전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최근에 머리니 때문에 골치 아프다라고 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머리니 환자가 되게 많아졌나요?
예, 1970년대까지 극성을 부리던 이 머리니가 최근 들어서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머리니 하면 우리가 이제 위생 상태가 안 좋거나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이럴 때 잘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단 생활을 최근에 많이 하잖아요. 네. 어린이집이나 또는 유치원, 캠프, 수영장 이런 데서 많이 옮아서 오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제 빛이나 수건, 베개, 이제 침구류들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니는 사람의 머리에서 피를 빨아먹는 곤충으로 크기가 깨알만하고 빛을 피해서 다니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 아이가 머리를 심하게 긁는다면 아이의 머리에서 머리니의 알인 석회가 발견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회는 잘 떨어지는 비듬과는 다르게 머릿결에 딱 붙어서 그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니 진단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머리니에 감염이 되면은 머리니가 머리 두피를 물면서 생기는 상처와 그리고 이제 배설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가렵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아주 촘촘한 찬빗으로 빗어서 머리니를 잡았었잖아요. 지금은 치료법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머리니를 제거를 할 때에는 머리니 성충에 도움이 되는 그 샴푸형으로 되는 그 두피에 약물을 발라가지고 그것을 여러 번 일정 시간 동안 있다가 그 머리를 감는 방법을 여러 번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 자체가 이제 머리니의 그 이제 석회라고 하는 그 아래는 그 약물 자체가 투과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찬빗이나 또는 이제 핀셋으로 계속 이렇게 잡아주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찬빗과 핀셋으로 잡아주면서 여러 번 그 약물, 그 샴푸형으로 된 약물을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그 석회가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그 찬빗으로 이렇게 빗어서 그 석회를 잡아서 이렇게 손톱으로 톡톡 튀겨가지고 죽였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야 좀 쾌감이 좀 있었던 그런 생각도 나고 아무튼 이렇게 좀 조심해야 할 또 피부 질환 중에 하나가 머리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름철 감염성 질환 중에 또 해산물 때문에 생기는 피부 질환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벌써 지난달에 충남 서해안에 이 균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지요. 비브리오 블리피쿠스 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는 바다에서 사는 세균으로 바다의 수온이 18도에서 2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증식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여름철 해안가에서 많이 발견되게 됩니다. 간경화와 같은 간질환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면역학적인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균에 오염된 귤이나 또는 굴이나 어패류 같은 것에 이제 날것으로 먹게 되면은 이제 쉽게 감염이 되게 되는데요. 드물게 상처가 바닷물에 오염돼서 생기기도 합니다. 감염이 되면 1, 2일 정도 이제 짧은 잠복기를 거쳐서 이제 연조식 피부 감염이라든지 폐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경우는 비브리오 블리피쿠스 균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치사율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보통 이제 상처 부위에 부종이 생긴다든지 홍방, 물집, 그리고 피부 괴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발열이나 오한, 그리고 전신 쇠약감까지 생기게 됩니다.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름철에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상처가 생긴다면은 빨리 소독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비브리오 폐혈증 치사율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뾰족한 치료약이 아직은 없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에도 이 균에 감염되신 분들을 보았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병이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빨리 이 균이 이제 그 노출이 되었을 때는 병원에 응급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철 피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여름철 피부 질환은 대부분 물을 매개로 한 수인성 감염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물놀이터나 아니면 워터파크 이런 등에 갔다 오시게 되면은 빨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한 방법이겠고요. 뿐만 아니라 땀띠나 벌레 물린 자리, 겨드랑이나 팔다리 접히는 습한 피부 자리 등에도 감염이 잘 생깁니다. 따라서 피부가 습하지 않도록 통풍을 잘 시켜주는 등 관리를 잘 해주고 또한 더위에 면역력이 감소되면 더욱 심해지니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이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자주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가렵다고 무턱대고 스텔제 연고를 발라서 감염이 더욱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자가 진단은 피하고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건강 톡톡. 오늘은 이렇게 여름철 감염성 피부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곰팡이나 세균에 의한 피부 질환이라면 혹시 평소에 면역력과도 상관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예, 피부 감염은 평소 면역력하고도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데요. 건강한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규칙적인 생활,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 향상을 이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아이가 집 근처 수영장을 다니면서 피부에 습진 같은 게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한포진이라고 하는데 잘 낫지가 않습니다. 이 한포진, 이게 뭘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포진 하면은 이제 피부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전염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한포진은 피부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고 피부 습진에 의해서 생기는 어떠한 이제 알러지나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대부분 이제 손 발바닥이나 손가락 사이에 작은 물집들이 생기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보통 이제 재발이 잦지만 생활 환경을 변화시켜 주거나 치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면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름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인성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김수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박찬성 기상캐스터. 네, 비구름이 북동진하면서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낮까지는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최고 10mm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현재 태안과 당진, 서산과 보령 등에는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서해 중부 앞바다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그래도 낮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대전은 24도로 어제보다 4도 이상 내려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을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25도, 세종 25도, 대전은 24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5도, 예산 25도, 부여 역시 25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3m, 중부와 남부 역시 3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는 하늘이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높아집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보겠습니다. 초여름 건강 비법 나눠주셨거든요. 하나씩 보시죠. 0587번님, 무더위가 시작되면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오이를 요리에 활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쑥개떡과 또 시간 날 때마다 물가에서 잡아오는 다슬기로
초여름 건강 챙기고 있습니다. 와, 윤기 나는 거 보세요.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슬기도 맛있을 것 같고 네. 아우, 좋습니다. 5674번님, 저의 건강관리 비법은 등산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쾌감은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등산으로 건강관리합시다. 네, 이 숲이 또 그늘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여름에 이렇게 숲 등산 가는 게 더 시원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3343번님, 매해 양파 수확철마다 친정에서 한 2박스씩 보내주시는데 그걸로 장아찌도 담아 먹고 친정 엄마표 고추장에 생 양파를 또 찍어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와, 엄마 덕에 양파도 맛있게 먹고 고추장도 맛있게 먹네요. 저랑 식성 비슷하시네요. 저도 생 양파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4189번님, 저의 건강 비결은 야간 풋살입니다. 열심히 뛰고 나면 땀도 많이 나고요. 개운해진답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운동하고 나서 샤워했을 때 그 느낌, 그 상쾌함. 쾌감. 좋죠. 예. 자, 3938번님. 여름을 극복하려면 이 음식 안 먹고는 더위 못 이깁니다. 바로 붕장어 구이와 낙지탕입니다. 붕장어 구이와 낙지탕 드시러 와. 태안으로 놀러 오세요. 보기만 해도 든든해지네요. 거의 스태미너에 좋은 음식들 많이 드시고 계시네요. 네. 1983번님, 초여름 건강 비법은 보양 음식도 좋지만 적당한 운동과 긍정적인 마인드 아닐까요? 아기와 하루 종일 뛰어놀고 웃고 하다 보면 어느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게 느껴진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아기와 엄마가 같이 뛰어놀면은 몸도 마음도 즐거워지고 또 약간 피곤해서 일찍 잠도 잘 옵니다. 예, 좋습니다. 3339번님, 저희는 더덕을 많이 심었다가 먹는 편이죠. 더덕과 도라지를 1대1로 넣고 물을 끓여 먹기도 하고 무쳐서 먹기도 합니다. 건강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매콤하고 너무 맛있죠. 더덕 무침, 더덕 구이도 생각나고요. 네. 아우, 예. 8144번님, 아이들이 좋아하는 묵무침이랑 콩나물 냉국이랑 냉면 준비해서 우리 가족 건강 지킵니다. 우리 집 초여름 건강 비법 레시피예요. 아이들이 묵무침 좋아하는군요. 네. 예. 냉면까지. 그래요.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가족 여러분이 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한 비법 사진 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여름의 길목 전통문화 행사 단오가 내일 오후 2시 동춘당 공원에서 펼쳐지고요. 유망단체 초청 연주회 6월의 실내악 향연이 23일 오후 5시 대전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펼쳐집니다. 제5회 대전음악제는 내일 오후 3시 대전 시립박물관 특설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6회 생활문화예술제가 13일부터 16일까지 당진 문예의 전당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장항항 수산물 꼴갑 축제가 9일까지 서천 장항항 무량장 일원에서 계속되고 중국 무용국 두보가 오늘부터 9일까지 천안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축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응로 화백이 어린 시절 화가의 꿈을 키웠던 홍성 홍천마을. 2011년 이응로의 집이 들어서면서 문화예술마을로 꽃피우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함께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민 자립형 예술마을. 어떤 마을인지 월요일에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단오날 우리 선조들은 이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행사들을 펼쳤었다고 하는데 네. 자, 가족 여러분도 이 단오날에 맞춰서 우리 집 가족들의 건강 어떻게 지킬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말과 휴일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